예. 요즘 원래 경기 안 좋을 때 모델하우스 가야 선물도 팍팍 주고 다지기 좋아요. 한 박스 주기도 뭐 그러던데 저번에 한번 행사할 때 막 많이 남아가지고 여기가 처분곤란이었었는데 다 챙겨가세요. 대구 분양시장이 아까 우리 누구였어? 한가을 실장인가 오셨는데 그분이 대구에서 분양 엄청 잘해요. 가는 지역마다 완판하고 옮기고 뭐 약간 거기에서 1, 2등 하고 또 옮기고 그런 분인데 그런 분들 몇 분 내가 만나봤거든요. 아까도 뭐 차고 외제차 끌고 왔던데 우리 대학 강사님들은 한 달에 50만씩 번다던데 어쨌거나 농담한 거고 대구 분양시장이 정말 저도 이제 은하다 아까 그분 은하다 계시는데 대구역 앞에 그 이편한 세상 계시다가 그전엔 다른 데 있고 뭐 그러다가 동대구 이편한 세상 거기 84형 좋은 거 더 완판 씻겨 뿌리고 은하도로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동대구 이편한 세상하고 은하도는 작년 초반에도 그냥 이거 그냥 할인 분양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할인 분양한 아파트들은 어차피 10% 정도 할인 분양했으니까 완판했고 벤처밸리 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 여름에 사실은 이제 좀 심심해서 모델하우스 한번 가봤어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있다가 나왔거든요. 이제 가봤는데 막 몸이 좀 힘들어서 그냥 나왔는데 작년 여름부터 했는데 지금 거의 7, 80% 그냥 다 되고 비까지 붙을 줄 몰랐네. 어쨌거나 그 힐스테이트 거기 맞은편 쪽하고 그 다음에 뭐 대명자인 이런 것들을 저한테도 문의 주신 분도 많았고 그래서 마지막이 지금 빅데이터로 보면은 올 상반기에 분양이 완전히 끝나거든요. 이 데이터인데 보면은 2006년에 이제 거의 평균 입주량에서 뭐 거의 80% 정도인데 이 물량들이 올 상반기 6월 달이면 거의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칼럼이나 이런 거 하면 올 상반기까지는 내집 마련을 꼭 하라 이야기했고 울리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이 물량들이 과연 작년 기준으로 지금 던져야 돼요? 아니면 내년 입주자 때 던져야 되냐?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입주자 때 흔들릴 때 팔아야 되냐?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마피 뭐 3천 뭐 이럴 때 아니면 지금 미리 던져놔야 되냐? 이제 저는 그렇게 상당히 많이 질문이 왔었고 내년 상반기에 입주량이 그래 마지막 물량이지만 좀 많다. 상반기에 다 몰려있다. 그래서 이왕이 뭐 리스크에서 먼저 던져라고 이야기를 나는 많이 했었는데 내 예측이 또 틀렸죠. 미리 지금 마피가 다 소진되고 오히려 아까 벤처밸리 같은 거는 깎아미 분양했거든요. 분양이 안 되니까 아예 깎아미 분양이 뭐냐면 아예 공지를 냈지만 분양을 아예 안 했어요. 아예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작년 여름부터 아예 처음부터 그냥 할인 분양으로 때려버렸던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거의 다 나가고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명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피가 3천, 4천, 뭐 심지어 5천까지 판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다 팔리고 손바꿈이 되고 지금 오히려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가는 그런 시장이 됐죠. 그래서 저 대구 부동산에 아까 우리 빌부님이 전국 부동산을 다 이야기하면서 또 대구 이 시장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다 했거든요. 했는데 저는 사실은 옛날에 이제 경매만 투자를 많이 하다가 본격적인 갭 투자나 이런 투자로 뛰어든 것은 2012년도
그쪽에 이제 2012년도 정도 이렇게 이제 부산 투자자들을 만나고, 그다음 여기 계시는 우리 복부인 아줌마들 팀이 있어요. 한 20명, 30명. 그 팀을 만나면서 본격적인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경매로 샀다가 뭐 또 수리해서 팔고 빌라 사서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투자가 참 좀 전반적인 빅데이터나 흐름을 모르고 무조건 싸게만 산다는 그런 데 들어가서 이제 투자를 했다 보니까 그게 맞는 투자가 아니다. 아직까지 경매가 단지 알고 하는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 투자는 정말로 시장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싸게. 그게 경기가 엄청 안 좋을 때 경매가 낙차가 안 좋잖아요. 근데 경매로 한 10% 싸게 샀는데 하락장에는 20% 30% 계속 떨어지는 그런 시장이었던 거고,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게 투자를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부동산 시장 그때부터 좀 공부를 했고 흐름을 봐왔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다 흐름을 다 봐왔지 싶어요. 저는 폭락장을 2번 경험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왔는데, 과거 빅데이터 특히 이제 서울과 수도권하고 다르게 지방은 입주 물량이 거의 한 60% 70%를 차지하더라. 이런 것들이 사실상으로 계속 과거에 그래 왔었어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과 달리. 그래서 대구 시장의 흐름을 보면 여기 어디였지? 어둠에 이러네. 2011년, 12년에 아니면 2008년 이게 이제 모기지 사태 때 터질 때인데,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있다가 조정을 받았다가 입주량이 좀 줄어들면서 상승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투자를 이때 해왔고, 지금 최근에 보면은 입주량이 굉장히 많죠, 그죠? 과거보다 오히려 더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미분양 물량을 보면은 이때가 더 심각했어요. 이때가 더 심각했거든요. 과거 물량을 보면은. 이때 당시에 저도 기억을 하는데, 내가 주택금융공사 공부할 때인데, 부동산 114 그 관련 어떤 그 사람들이 막 아파트 반값에 사작하면서 막 트럭에 현수막 따고 막 돌아다녔거든요. 제가 그걸 갖다 보고 기억을 하는데, 과거 물량으로 보면은 굉장히 더 많았다. 지금보다 더 심각했다. 이때 당시 아시다시피 두산 이버더제니스가 할인 분양했던, 미분양했던 시절이거든요. 수성 3가 4가 대형 아파트를 굉장히, 여기 보면은 대형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지었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미분양도 굉장히 대형 아파트가 많았고, 과거에는 대형 아파트가 잘 나가니까 평당가가 대형 아파트가 평당 100만 원, 200만 원 더 비쌌어요. 근데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33평방미터 미만이 평당가가 오히려 더 비싸거든요. 예, 그런 어떤 흐름이 왔었고, 자료를 보면은 미분양이 최고로 많았을 때와 그 다음에 요 파는 것은 악성 미분양이라서 완공이 미분양이거든요. 완공이 이제 일반 분양이 많이 늘어나고 나중에 완공 미분양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 상승 타이밍에 보면은 미분양이 줄어들면서 완공의 미분양이 줄어드는 그 시점부터 상승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더라. 그 전에 살살살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였고, 지금 최근에 보면은 완공의 미분양이 급속도로 좀 떨어져 가고 있고, 일반 분양이, 그 다음에 완공의 미분양이 꼭지점을 찍고 살살살 내려오는 그런 시점이다. 왔을 때 여기 보면은 이때 당시에도 살짝 올라오면서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지금 한 요 정도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구에도 보면은 대장주하고 신축 아파트하고 이런 것들이 상승하기 시작하거든요. 상승하기 시작하고, 물론 이때는 이제 다주택 중과세가 없었던 시절이었지만, 아마 박근혜 시절에 그때 미분양 사면은 5년간 양도세 감면해주겠다. 이런 시절이었어요. 그런 시절에 저도 그때 당시에
하나 살려고 했다가 하려고 했다가 양도세 또 부부가 이혼이 안 된 상태더라고. 그래서 그 파는 사람한테 1주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그래서 못 샀던 기억도 있는데 그때만 해도 뭐 본격적인 투자자가 아니라서 양도세 안 되니까 안 사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까 빌부님도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데이터를 보면은 대구만큼 이렇게 급진적으로 많았다가 줄어든 곳이 잘 없는데 올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은 입주량이 거의 전무하거든요. 그런데 전국 데이터를 보면은 대구만큼 이렇게 줄어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하지만 내년도 되면은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전국에서 제일 많이 상승한 지역 대구 뭐 이렇게 나올 것이고 사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돌아다니다 보면은 여기 제가 알기로도 거의 70% 60%는 다 과거에 만났던 분이고 그 다음에 봤던 분들인데 이 투자자들이 해봤자 우리 전국의 인구의 1%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어디를 가든 다 마찬가지예요. 대구의 시장이든 서울시장이든 어디든 가면은 이 학원 저 학원 이 카페 저 카페 이밴드 저 카톡에 들어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다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많아봤자 그거밖에 안 되는데 이 시장이 본격적인 상승 시장이 움직이고 가격이 올리는 게 사실은 투기꾼들이 아니다. 물론 촉발적인 것을 해주긴 하죠. 먼저 선지집에서 움직이고 아까 막 차투하고 하는 것은 투자자들이 움직이지만 상승을 이끄는 것은 실투자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움직여줘야 가격이 상승하기 본격적인 상승을 하는데 지금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나 어느 정도 선투자자들이 대장주를 좀 움직이고 있는 거지 일반인들은 아직 믿지가 않아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이때도 그때 자살하는 사람도 생겼고 부도나는 건설회사도 많았어요. 지금 분위기보다 훨씬 더 침울했던데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지나고 나면 이 폭등장이 또 열광을 해요. 삼성전자 5만원대는 안 사다가 이제 10만원이 넘어서니까 이제 사기 시작하는 거죠. 비슷하게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담을 개인 상담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야기를 해보면은 요즘 좀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분들 말고 그냥 20, 30대들이 많이 문의를 와요. 그리고 특히 신혼부부들이 많이 문의를 오고 또 사기도 하고 많이 하는데 모기지롱 사태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아무도 몰라요. 정말로 뭐 그런 게 있어요. 이런다 IMF가 뭐예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20, 30대니까 모를 수 있죠. 정말로 상담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이 대구 시장이 정말 상승 시장이라고 보는 사람 거의 없고 아까 이야기했던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이제 매스컴에 이제 전국에서 많이 오르는 시장이 되고 있다라는 어떤 대중적인 뉴스가 나오고 매스컴에 나올 때 그때서 이제 관심을 좀 가지기 일반인들의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때 이제 상승이 본격적으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시장이 언제가 될 것이냐 저는 이제 내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 집 마련이나 우리 여러분들은 또 프로잖아요. 여기까지 오신 분들 거의. 그래서 저도 마음이 좀 조급해지긴 하는데 올 상반기까지는 뭐 어쨌거나 대구시장에서는 좀 괜찮은 사실 그런 쪽으로 한번 선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이렇게 현장 가보면은 벌써 올라 있어요. 사람이 참 어려운 게 이 가격이 계속 왔다가 1억 정도 오르고 나면은 좀 아쉬워서 또 손이 선뜻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막 내가 또 경매를 찾아보게 되거든요. 경매를 찾아보고 대형 편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또 서울이나 울산이나 타지들이 또 낙찰 받아가더라고. 70% 80%의 가들이 와가지고 낙찰 받아가요. 대구 사람들이 받아가는 거 잘 없어요. 그래서 중동의
어디 해링턴이라고 있어서 40평을 내가 경매를 들어가 봤는데 생인지역 95%까지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도 따져보니까 8천 싸게 산 거예요. 현시가보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들어가고 한 80%나 들어가면 안 될까? 그게 전에 어떤 다른 것들이 그렇게 낙찰됐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어쨌거나 몇 개 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시장이다 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최소한 3년에서 5년은 대구 시장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의 가격만 보고 하면은 사실 선뜻 사기 힘들죠, 그죠? 그런데 미래 가치를 보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서울시장이 급상승했듯이 대구 상승도 입주 물량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오를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입주량이 아까 본 거고 입주량과 미분양 물량을 봤을 때 과거 빅데이터로 보면 그런 흐름이 이룰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벌써부터 이제 매스컴에서 소비심리 거래량 쑥 하면서 가격이 살살살 오르고 있다는 매스컴에 슬슬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것들이 계속 반복하고 나오다 보면은 일반 대중이 그다가 아까 여기 20, 30대나 아니면은 일반인들이 움직여야 평균가나 가격이 다 오를 수 있는 시장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다 알겠지만은 2012년 두산이 부더제니스 그때 할인 분양했던 게 6억짜리가 지금 최대 그때 차 사면 이제 아파트 사면 외제차를 준다 이렇게 마케팅까지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때가 2012년도가 이렇게 한 3배 정도 올라 있는 시장이고 이때 다들 매입하는 것도 쉽지도 않았을 뿐더러 다 그때 공포 심지어 이런 것들을 계약했던 사람이 해약한 사람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때 그 지하 상가도 마찬가지고 비슷하게 지금이 흐르고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과거에 서울에 아파트 같은 거 임장 가고 많이 그랬었는데 그때 할인 분양했을 때는 할인 분양도 했었고 미분양도 꽤 많았고 경유분자위까지 미분양이었고 서울역자위도 임장 가서 제가 그때는 자금도 없었고 용기도 없었고 비싼 거 살 여건도 안 됐고 했는데 미분양 때 안 샀는데 나중에 누가 요 앞에 계세요. 피 8천 주고 샀다 하더라고요. 나는 그러니까 고수와 하수의 차이죠. 저는 할인 분양 안 샀는데 피 8천 주고 산 사람이 승리자죠, 그죠? 그래서 혹시 이런 현수막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이 불편한 세상 안 푸르죠. 이런 현수막을 제가 상인동에서 굉장히 봤거든요. 2008년도 9년도에 그러니까는 이 불편한 세상 현수막을 했는데 아파트가 불편한 게 아니고 물론 하자가 좀 있었겠지. 가격이 떨어지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러면서 그때 이사를 아파트에서 막 막고 할인 분양하는 아파트에 할인한 사람 들어오지 마라. 원구 분양가가 그러면서 막 입구 막고 불 지르고 이런 것들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났죠. 그 아파트들이 여론 아파트였거든요. 화성파크 코어로 그런 것들이 지금 그때 4억 원짜리였던 게 14억까지 올랐다가 떨어졌고 최근에 똑같이 철조망 치고 입구 봉쇄했던 것들 2024년도에 했던 게 빌리브 헤리티지 요게 할인 분양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분양할 때 나도 시행사도 만나보고 거기에 부패 주택해서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랬었던 것들이 할인 분양했다가 공매까지 내왔다 5적 할인했던 게 다시 올라갔던 그런 것들하고 아주 유명한 분양했던 사람이 25% 할인하니까 불만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모델하우스에 의자를 던져가지고 전국적으로 뉴스가 나왔던 그런 사건이거든요. 결국은 지금 얼마 전에 GS자이 근무하는 분이 저한테 상담하더라고요. 요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해약을 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가격이 꽤 많이 올랐죠, 그죠? 요것만 해도 벌써 요 리파토리가 어떻게 보면은 대구의 두산 리브 테니스 사건 그 시기하고 비슷하다고 맞닥뜨리라고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로 보면은 그 시기에서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대구의 본격적인 상승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손해를 보지 않는 시장, 전국적으로 그런 시장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뭐 잘 나가면은 한 2배 정도 오를 수 있는 어떤 힘이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자료 중에 뭐 일부만 가져왔는데 일부 추린다고 했는데 아까 요거는 그 매매 지수하고 미분양하고 같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제가 자료를 설명해 왔고 입주량도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미분양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과거 입주량이 줄어들고 미분양이 꼬아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과거의 데이터와 비슷한 일치하는 시장인데 오히려 과거보다 지금이 입주량이 확 줄어들었다. 그래서 올해도 분양하는 단지가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데 올해 분양을 한다 해도 한 2, 3년 후에 완공이 될 거고 그 완공된 시점이 딜레이 될 수도 있고 그 분양하는 면적도 크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 3년에서 5년까지는 상승장이 대구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벌써 서울 황금 아파트 롯데 황금 캐슬도 내가 몇 번 가봤는데 한 번 가봤구나. 이제 저도 관심 있어서 가봤는데 거기도 이제 상승이 떨어졌는데 거기에도 이제 소장님을 만나보니까 작년 초부터 약간 아까 월급쟁이 부자들이나 이런 스터디에서 서울에서 많이 내려왔대. 내려왔는데 올 초에는 사지는 않고 임장만 자꾸 다녀서 막 너무 피곤하다 상당하기가 그랬었는데 작년 하반기 그래 초부터 작년 하반기에 되니까 그 사람들이 갭 투자로 좀 사갔다. 벌써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보면은 전고점을 갖다 거의 돌파하는 그런 추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아시다시피 입주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특히 양도세 중과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에 의해서 오히려 아까 이야기했듯이 거래는 많이 안 되는데 결국은 가격이 떨어지진 않고 최고가를 계속 찍어가면서 천천히 오르고 있는 그런 시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결국 정치인들이 경제 원리에 의해서 공급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어떤 경제 원리가 아니고 이제 정치적 원리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무주택이 50%고 1주택 20, 30%고 다주택자 해봤다 10%인데 3주택 이상 10%만 때려잡으면 7, 80%가 열강을 하는 그리고 주식 쪽에는 거의 7, 80%가 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때려잡고 주식 쪽으로 돈을 몰리기 위해서 가격을 올려야 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에 의해서 좀 흘러가지 않고 있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 서초구, 강남 위주로 많이 올라왔고 관악구, 강북구는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저는 그런데 불구하고 강남을 못 사면 강북이라도 사라. 사실 서울에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전국에서 다 모이니까 제가 세브란스 병원 다니는데 서울 3대 병원에 4대 병원에 보면은 계속 밀리거든요. 엄청 많거든요. 전국에서 다 몰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올라가도 엄청 몰리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 저는 서울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럼에 불구하고 지금 관악구, 강북구도 이제 실실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최근에 기사도 많이 나오고 가격도 올라가요. 구축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장과 신축이 오르고 나면 저는 결국은 따라가리라 봅니다. 따라가리라 보고 있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인천이 지금 물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결국은 서울과 경기가 많이 오르고 나면 또 인천도 따라다닌다고 봅니다.
시기가 늦을 뿐이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 대구로 봤을 때 뭐 대구가 아직까지 평균가는 하락인데 최근 데이터를 보면은 그래도 평균가가 이제는 그렇게 하락이 아니고 오르는 곳은 평균가가 또 오르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내가 저기 어디 다른 구에 준신축구를 이렇게 봤어도 체력가는 다 빠지고 이제 가격이 실질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좀 보여지더라고요. 우리 했던 풍속외과 뭐 비규제 지역으로 오르고 있다 하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여기 서울 강남 음마하고 또 대구 하면은 경남 타운이잖아요. 재건축 이슈로 가지고 있는 아파트. 그래 봤을 때 뭐 구축은 아예 안 오른다 이런 생각보다도 저는 뭐 핵심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있는 재건축 이슈가 있는 뭐 경남 타운이나 그 인근의 아파트들 이런 것들도 결국은 또 신축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고 나면은 신축에 또 기대감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재개발 재건축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저는 아까도 뭐 다른 분도 이야기하지만 앞으로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에 의해서 분양가가 지금 할인 분양한 아파트나 지금 분양한 아파트보다도 적게 나오기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사실 아까 뭐 대명 센트럴이나 약간 외곽지 뭐 이런 것들이 위치가 좀 안 좋잖아요. 사실 배처밸리 아주 1등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거나 이래 한답하면 투자금도 많이 들고 하니까는 선뜻 이렇게 추천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이슈에 의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강남이나 서울이나 수성구 대장들을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여건이 다 틀리고 하니까 자금력도 부족할 수도 있고, 뭐 당신이 맞는 거라면은 사는 거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여건과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이렇게 좋은 데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안 돼요. 왜 그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달서구에 가족이 다 있다거나 서구에 다 있거나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자기 형편에 맞는 곳을 이렇게 선호하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형편과 이게 맞는 곳 쪽이면 이제 아까 제가 책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제 부동산은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타이밍을 사는 거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 타이밍을 살 때 물론 대장이나 신축이나 좋은 걸 사는 것도 좋지만 그게 안 된다면 내 위치에 맞고 어느 정도 있는 것들을 타이밍은 지금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막 지방은 인구도 줄고 뭐 사람도 빠지고 뭐 하는데 지방은 이제 뭐 오르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인구가 떨어지고 빠지는 것들은 10년 전 20년부터 이야기했던 이야기고요. 잃어버린 10년 일본 이야기했던 게 이제는 잃어버린 20년 일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매번 이야기했던 그런 레파토리거든요. 대구에도 사람이 살고 작년에 10,000명이 줄어들었다 하더라고요. 대구가. 그리고 뭐 240만인데 반면 매년 10,000명씩 10,000명씩 빠졌는데 240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240년 살 것도 아니고 뭐 투자나 이런 것들을 뭐 10년 20년 보고 투자하는 것도 맞겠지만 단기적인 우리가 볼 수 있는 미래에는 거의 뭐 한 3년 길어봤자 5년 이렇게 보고 투자를 하는 거지. 물론 이제 대장주나 이런 것은 계속 가지고 있겠지만 그래 봤을 때 지방도 오를 곳은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까 빌부님도 이야기했지만 상승하고 있는 지방에 그래도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 전주나 울산 이런 것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주가 뒤에 보면은 데이터를 보면은 입주량 굉장히 줄어요. 그래서 먼저 오르기 시작을 하고 있고, 그다음 울산, 전주가 이제
입주량이 굉장히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먼저 치고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울산도 물량이 그렇게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움직였거든요. 먼저 선정적으로 움직였거든요. 움직였고, 그래서 전주, 울산, 또 부산이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여기도 내가 부산이 살짝 움직이고 있고, 근데 많이 움직이는데 이 밑줄량으로 봤을 때 전주는 굉장히 적은데 소도시고 움직이는 게 좀 현찮아요. 제가 전주에 재개발했던 걸 얼마 전에 털었거든요. 그냥 털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울산, 부산 이리 봤을 때 대구만큼 기회 땅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입주량을 한번 보세요. 벌써 오르는 전주와 울산이 있는데, 물론 전주는 입주량이 좀 적고 인구가 좀 적죠, 그죠? 그 다음에 울산 앞으로 입주량이 또 29년 터지면서 적정 입주량에서 조금 올랐어요, 그죠? 좀 부족했어요. 그런데도 올랐고, 부산도 살짝 지금 오르고 있는데 입주량이 그렇게 줄진 않아요. 근데 대구는 완전히 확 줄거든요. 올 상반기에 끝나거든요. 그랬을 때 기회 땅이 대구가,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빼고 지방 도시 중에서는 대구가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규모별 비분양 아파트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보라색이 8사 이상 대형 평수 아파트고, 요 황토색이 8사 이하, 우리 국민주택 이하인데, 과거에는 미분양이 대형 아파트가 이렇게 선도를 했다만 지금은 8사가 많았다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구의 그 대형 평수 아파트가 신축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많이 부족해서 물론 8사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방 3개짜리인데 게임방도 필요하고 침대도 필요하고 침대방도 필요하고 안방도 필요하고 사실 방 3개가 모자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은하도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대형 평수를 만들려면은 재개발 쪽에는 잘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재개발은 그 현지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5구도 만들어야 되고 8사도 만들어야 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대형 평수만 이렇게 만들려면은 아예 땅을 사서 대형 평수를 해야 되는데 건설회사에서 대형 평수가 분양이 잘 안 되니까 리스크를 부담하기 싫어서 그래서 대형 평수를 상당히 옮기고 싶은 부자들이 옮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하도 건물을 벗다가 다시 그냥 두산 이브데이즈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살겠다, 이런 사람이 좀 많이 늘어났다. 아까 우리 분양 사무실에서는 두산 이브데이즈도 좀 넘어왔고, 그 다음에 W에서 살다가 좀 좁아서 이쪽으로 옮긴 사람도 있고, 그냥 아예 이제 타지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은하들 같은 건 할인 그냥 할 거야 라고 나는 예측을 했는데, 이제 보면은 W나 다른 대형 단지 아파트들이 먼저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할인 그냥 안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은 지금 시장이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승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데 항상 완판되고 나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 평수의 위치에, 사실 위치는 그렇게 썩 뛰어나진 않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서울 수도권 투자할 때 그 사람들이 왜 여기 투자하냐 하면서 막 서울 부동산 소장님들이 말렸었거든요. 그때 뭐 다 서울 가봤겠지만 지금 대구 소장님들이 약간 그런 분위기죠. 그래, 인허가 물량도 거의 없는 시기고, 대구에도 지금 살짝 이제는 마이너스가 아닌 평균가는 올라가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수성 W와 힐스테이트가 다시 이렇게 정고점을 해서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부동산은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시기를 사라 라는 내용과, 이거는 뭐 옛날에 필수에 나왔던 자료예요. 제가 이거 대전 시장 그때 버스 투어 갔던 분도 여기도 몇 명 계실 텐데, 제가 대전 아파트를 그때 13개 샀었거든요. 1000개, 2000개 막 이렇게 샀는데 좀 빨리 팔았죠. 저도 빨리 팔았는데, 먼저 사놓고 찍어놓는다고 나한테 욕한 사람도 있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갈 수 있다면, 우리가 2010 거의 옛날 우리 버스 투어 하러 다니면서 2013년 4개월 갈 수 있다면 경영자에 샀겠죠. 물론 돈이 없어서 못 샀어요. 계약금도 없어서 그때는. 지금의 단위가 많이 틀려서 저도 자금이 없어서 서울에 3,000개 어디 있나 하면서 돌아다녔던 시절이었으니까. 어쨌거나 과거로 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은 미래의 과거다. 결국은 우리가 또 30년 되고 나면은 5년 전에 이런 모임을 했었고, 그때 뭐 부동산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샀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많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또한 지금도 미래의 과거다. 미래를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다.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다. 좋은 건 지갑비 세면서 살아. 지갑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사람 욕심이라는 게. 그래서 이번에 빌부님하고 범사만사 지역을 한 바퀴 빽 사람들 한 10명 모시고 한 바퀴 돌았고요. 범어사동도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요. 그래서 창원에 오신 분하고 몇 분이 범어사동을 돌아다니던 뭐 실망을 너무 하더라고요. 아니 왜 그러냐면, 강남 가면 테헤란도고 저기 가면은 삐까뻔쩍 하는데, 이거 거의 대부분 타지에서 오신 분 계세요? 알잖아요. 여기 가면 구층만 이렇게 묵 있고, 경남타운, 가든하이츠, SK뷰, 힐스테이트 좀 새 거다. 그 다음에 범어라운하고 여기 가니까 언덕에 있지. 학교에 있다 하지. 가든하이츠 보죠. 여기가 뭐 요 대구의 대장주야? 이렇게 실망을 하더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오직 학군의 학원이죠, 그죠? 오직 학군의 학원. 오성 중고등학교 위치 너무 잘 잡았고, 타지에 있다가, 역시 고등학교도 위치예요, 위치. 아시다시피 오성 중고등학교 별로 인기 없었는데 여기 와서 대박 난 거거든요. 그 다음 경신고등학교, 중고등학교도 뭐 저기 혁신도시 간다고, 내가 볼 때 혁신도시 가는 동시에 죽는다, 이거 경신중고등학교. 위치가 여기기 때문에 이게 1등이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원히 안 갈 수 있다. 안 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만천삼동을 한 바퀴 뺑 돌았어요. 만천삼 재개발이 2주 하고 있죠, 그죠? 이게 되고 나면 또 대장이 되지 않을까. 만천 자이른에 할인했던 거, 삼성 에듀. 그 다음에 여기로 돌진 안 했네. 돌진 안 했는데 제가 전에 정리 한번 했던 거네. 예. 범월동, 범어삼동 지역, 은하도 범어하고 부산 이부 센트럴 범렉 해가지고 3개 W까지, 월성동, 청남동이 요즘 굉장히 가격이 좀 많이 올랐죠, 그죠? 달서구보다 좀 더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뭐 간단하게 이렇게 대구 지역을 여기 인장 같은 거 내가 정리해놨구나. 이렇게 쭉 돌았습니다. 여기가 수성구, 범어동 쪽하고 만천동하고 이렇게 돌고, 그 다음에 중구 이렇게 태평로하고 청라운드까지 돌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세 번째 범어동에서 신암누장까지 한번 돌았습니다.
사실은 오늘 모임이 뭐 특검보다도 소통하는 자리를 좀 가지고자 했는데